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U23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버리는 그야말로 막장 행정을 보여줬고, 무려 1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선임된 이민성 감독은 중국에게도 참패를 당하는 등 치욕적인 경기력으로 좋지 못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1차전 이란과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2차전 레바논이라는 약체팀을 상대로도 힘겨운 승부를 펼친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어제 밤에 있었던 3차전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는 완패를 당해버리는 치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을 2024년 4월에 경질을 시킨 뒤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 이민성 감독을 선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늦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2024 AFC U23 아시안컵은 2024년 4월에 대회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결국 이민성 감독이 선임되기까지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날려버렸고,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말 무능한 행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한동안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친선 경기 및 친선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2015년 3월에 있었던 중국이 개최하는 대회인 팀 차이나컵에서 베트남 대표팀과는 1대1 무승부, 중국 대표팀에게는 0대1 패배를 당하는 등 정식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냈고,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지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결과였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뒤늦게 이민성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정식 감독 체제에서 행보를 시작했지만, 6월에 있었던 호주 대표팀과의 두 차례 친선 경기에서는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치렀음에도 1차전은 0대0 무승부, 2차전은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10월 A매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23 대표팀의 경우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 8강에 머무르면서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했을 정도로 아시아에서도 크게 강팀으로 볼 수는 없는 팀이지만,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 대표팀에게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털려버리면서 대량 실점을 내줬고, 실점 장면 하나하나도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무려 0대4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큰 점수차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11월에 있었던 중국 판다컵에서는 중국 대표팀에게 무기력하게 허물어치면서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버렸고, 우리 대표팀은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6 AFC U23 아시안컵 대회에 나서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하필이면 우즈베키스탄, 이란, 레바논이라는 다른 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조에 포함이 되면서 대지 눈까지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시아 축구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이란 대표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란 대표팀을 상대로 객관적인 팀 전력상 확실히 우세함을 가져갈 수 없는 매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체력과 체격, 그리고 압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우리 대표팀은 전반적인 경기력은 이란에게 밀렸지만 단발적으로는 이란보다 더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전반전을 0대0의 스코어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이란 대표팀을 상대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만들어가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 대표팀은 경기 내용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유독 마무리가 안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 막판까지 0대0 상황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이란을 상대로 득점을 터뜨리기 위해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이번 경기는 결국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소 답답한 내용과 함께 애매한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2차전에서는 그래도 조에서 가장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도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어낼 만한 예리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들의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13분 레오나르도 파라샤인 선수를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놓쳐버리면서 선제 실점을 내줬고, 레바논을 상대로 경기 리드를 내주는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현용 선수가 강력한 헤더를 통해 동점골을 터뜨렸고, 전반전을 1대1의 스코어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지만, 레바논을 상대로 1대1의 스코어는 분명 아쉬운 스코어임에는 틀림없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수비 지역에서 위험한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엘 파들 선수에게 추가골을 허용, 1대2로 또다시 리드를 내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 중후반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레바논을 상대로 완전히 지배력을 가져가는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55분 또다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재상 선수가 밀어넣는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고, 우리 대표팀은 이후 70분 강성진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드디어 3대2로 역전을 해냈으며, 우리 대표팀은 5분 뒤인 75분에도 김태현 선수가 쐐기를 박는 득점을 터뜨리면서 레바논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를 꽤나 힘든 양상의 경기였지만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어쨌든 레바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고전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불안한 경기력을 보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이라는 연령별 대표팀은 항상 우승을 노리는 아시아 최강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래도 볼을 다루는 실력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보다는 앞서는 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에 있어서는 우세한 경기를 했고, 90분 동안 볼 점유율 수치가 68대 32라는 압도적인 스탯이 나오지만 슈팅 숫자는 5대9, 유스팅 숫자는 0대4로 너무나도 좋지 못한 스탯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일단 볼을 가지고 소유는 하는데, 공격에 있어서 뭔가 상대 수비를 뒤흔들 만한 플레이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나 우즈베키스탄 대표팀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과 피지컬에 밀리면서 선수들 간의 개인 경합에서도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전반전 유스팅을 단 하나도 때리지 못하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0대0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후반전부터 우리나라 대표팀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 3분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완벽한 프리 슈팅 찬스를 내주면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리드를 내줬고, 후반전 25분에는 사이드 마르콘 선수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를 0대2로 완패를 당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란 대표팀이 레바논 대표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조 2위로 8강 진출을 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건 이번 경기 결과는 계속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번 대회 성과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이민성 감독의 체제가 상당히 늦게 확립이 됐기 때문에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인데, 만약 황선홍 감독이 사임한 뒤 빠르게 감독 선임을 했다면 그만큼 준비 기간이 더 길어져서 전술도 더 확실하게 갖췄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늦은 감독 선임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는 최근 여러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정말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